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용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60대가 되면 이상하게도 자꾸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30년 전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들렀던 골목, 20년 전 봄날 누군가에게 했던 말 한마디, 혹은 하지 못했던 말.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그러지 말았더라면. 젊을 때의 후회는 달랐습니다. 그땐 앞으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후회도 금방 잊혔습니다.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나이의 후회는 다릅니다. 무겁습니다. 지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후회를 없애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회를 긍정적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괜찮다고 힘내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후회라는 건 정말 그 사건 자체 때문에 괴로운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사건에 붙여온 해석 때문에 괴로운 걸까요?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대가 되면 후회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갈까 말까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결혼도, 직장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택이라기보다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그게 다 내 선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후회가 생깁니다. 왜 그때 나는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나는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왜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하지만 이건 공평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의 나에게는 다른 선택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고, 생계가 있었습니다. 그건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책임지고 살아온 결과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회가 많다는 건 그만큼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그때의 나를 탓할까요? 후회가 괴로운 이유는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건에 붙여온 해석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0년 전 당신은 어떤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당시에는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팠거나 부모님을 돌봐야 했거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 선택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때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어. 그게 내 인생을 망쳤어. 사건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해석은 두 개입니다. 당시의 해석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 지금의 해석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인생을 망쳤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해석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석은 내가 만들어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를 괴롭게 만드는 건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 해석은 자기 비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무능했다. 내가 용기가 없었다. 이 구조는 과거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나에게 다른 선택이 정말 가능했을까?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는데 그때의 나에게 지금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공평한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면 후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의미를 바꿔라. 처음 들으면 이상한 말입니다. 의미를 바꾼다고 해서 과거가 달라지나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인데 무슨 의미를 바꾼다는 건가요?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과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붙인 해석이라는 것.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은 20대에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은 그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그때 무모했어. 내가 가족을 힘들게 했어. 이게 지금까지 당신이 그 사건에 붙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실패를 겪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실패 덕분에 배운 것은 없나요? 그 실패 덕분에 더 신중해진 것은 없나요? 이건 과거를 미화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포장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보자는 겁니다. 그 선택이 나를 망쳤다 해서, 그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로. 이 두 문장은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두 번째 문장은 나를 여행자로 만듭니다. 피해자는 과거에 갇힙니다. 여행자는 과거를 통과합니다. 니체가 말한 의미를 바꾼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사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지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후회를 다시 읽을 수 있을까요? 5가지 관점을 제안해 봅니다. 1. 실패 통과. 우리는 자꾸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통과입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시도했다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첫 직장을 1년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당시에는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과해서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실패를 멈춘 것으로 보지 말고 통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잘못 불가피함. 우리는 자꾸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이었을까요? 당신은 어느 날 화를 냈습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지금 생각하면 후회됩니다. 그런데 그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라 불가피함이었다면 어떨까요?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3. 어리석음 당시의 최선. 우리는 자꾸 어리석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의 기준입니다. 30년 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나요? 어떤 상황에 있었나요? 그때의 당신에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최선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리석음이 아니라 당시의 최선. 이 시선으로 보면 후회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4. 포기 선택 불가능한 상황. 우리는 자꾸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포기였을까요? 당신은 어떤 꿈을 접었습니다.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포기는 선택권이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선택권이 없었다면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포기한 게 아니라 견뎌낸 겁니다. 5. 후회 살아온 흔적. 마지막으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후회는 실패가 아니라 살아온 흔적입니다. 후회가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은 순간을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후회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후회는 당신이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책임을 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후회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60대는 특별합니다. 20대, 30대, 40대에는 미래를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직장을 갈까?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 어떻게 살까? 하지만 60대에는 다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과거를 다시 해석하는 선택. 이건 미래를 바꾸는 것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편해지면 현재가 편해지니까요. 과거에 짓눌려 사는 사람은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과거를 자꾸 돌아보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하지만 과거와 화해한 사람은 다릅니다. 과거를 짐이 아니라 배경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가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의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더 이상 뭘 요구할 수 있을까요? 둘째, 후회를 나 전체로 확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도 있습니다. 잘한 일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순간도 있습니다. 후회는 당신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셋째, 후회와 거리를 둬야 합니다. 후회를 계속 들여다보면 후회에 갇힙니다. 하지만 후회에서 한 발짝 떨어지면 후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그때 그 일을 떠올리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듯 보면 후회는 조금 작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후회는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후회를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후회가 커집니다. 후회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면 후회는 조용해집니다. 60대에 가능한 선택은 후회를 지우는 게 아니라 후회와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후회를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붙이는 의미는 지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과로, 잘못을 불가피함으로, 어리석음을 당시의 최선으로, 포기를 선택 불가능한 상황으로, 후회를 살아온 흔적으로. 이렇게 보는 순간 과거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나를 망친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으로. 후회는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겁게 짊어지는 게 아니라 가볍게 곁에 두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떠오르는 후회 하나를 골라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때 나는 정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선택이 나를 정말 망쳤을까? 아니면 여기까지 데려왔을까?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질문만 던져보세요. 그 질문 속에서 조금 다른 풍경이 보일 겁니다. 그 풍경이 당신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